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지난번에 뉴욕 증시 하락이 나왔으면 미 증시 하락이 나왔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오늘의, 두 가지 및 뭐 중간적인 시나리오까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또 추가로, 미 증시에 있는 다우 산업을 구성하는 30 종목에 대해서도 차트 빠르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물가 12년 내 최대폭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플레 논쟁이 가열됐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일단 이러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어,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에 따라 뭐 금리에 대한, 테이퍼링 및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위축됐다,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미 증시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있던 가운데서 인플레를 핑계 삼아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추가로 최근에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티은행 쪽에서 월가에서 그렇게 정말 용기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여튼 전부 다 매수 의견이었는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다 매수만 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다른 그 월가의 사람들이 나도 솔직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금 용기가 안 나서랄까요? 이게 시선이 많이 쏠리고 투자자들 비난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변경을 한다는 것은 투자 의견 자체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 한 명이 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한 변경들이 좀 발생하고 그런 입장들도 변경이 되면서 뭐 매도가 추가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일단 현재 상황 속에서 12년 내 최대폭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인플레이션 논쟁 재가열이라고도 하고 뭐 또 돌고 돌아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전일 대만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에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이게 미국에도 타격을 줬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뭐 기사는 간단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진짜 뭐 우려될 정도이고 뭐 그동안은 돈을 그렇게 뿌려대는데도 사실 우리 뭐 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 배경에는 기술의 발달과 또 화폐의 실물 경제에서 생각보다 덜 돌았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속에서 돈을 풀어내는 속에서도 금융시장에서 많이 돌았던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 속에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땐 주식이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은 상품에 물론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걸 전가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런 게 급격하게 발생하면 시간이 이게 빨리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오면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정말 뭐 복잡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여기 뭐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끊고선 좀 다른 기사도 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내용도 나와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모두 2% 하락했고 알파벳은 3% 하락했다. 아무래도 알파벳 같은 경우 투자 의견이 먼저 좀 하향 조정된 기업이기도 하니까 좀 더 뭐 하락 압력이 더 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우 산업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3일 연속 나왔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요 음봉이 굉장히 고점을 상징하는 캔들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 음봉이 이틀 연속 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물론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막 이 정도 뭐 빠지는 게 사실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도 조정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 캔들과 추가적으로 끌고 나오는 두 개의 캔들이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열하이 6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내지는 뭐 50의 이동평균선, 해외 투자자들 50의 이동평균선도 많이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거기서의 뭐 지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음봉 한번 주고 다시 양봉 보여줬어요. 그랬다가 재차 저점을 이탈하는, 이렇게 깨지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120 이동평균선도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밑으로 200의 이동평균선이 좀 보일 텐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하여튼 원래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200의 이동평균선이 최초의 뭐 기준점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하여튼 일단 뭐 나스닥의 뭐 추세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빠졌고, 여기서 돌려줄지 아니면 재차 이렇게 빠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 산업의 이제 30 종목을 좀 보고 뭐 좀 여러 가지 뭐 나스닥 관련된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추세가 120 이동평선 다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뭐 카드사, 뭐 아멕스 카드 그쪽이죠. 다우 지수랑 거의 똑같게, 거의 비슷하게 음봉들이 나오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잉은 이렇게 20의 이동평선 한번 걸렸다가 빠지는 흐름.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 캐터필러,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그 다음에 쉐브론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트 디즈니 지지해줬다가 120 이동평에서 지지해줬다가 깨진 상황이에요. 깨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종목 좀 빨리 볼게요. 인텔이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폭이 지금 뭐 여기 개파락도 있었는데 쭉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존슨앤드존스, 그 다음에 JP모간, 코카콜라, 그리고 맥도날드가 지금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쌍봉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무참히 막 깨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뭐 기본적으로는 하락을 열어둬야 되겠고, 60의 이동평균선에서 지켜주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3M은 최근에 다우가 빠지기 시작한 첫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날도 양봉을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음봉 연속을 뚜뚜뚜 때려 맞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머크 쭉쭉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0 이동평균선까지 하방 열려 있다고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나이키, 그 다음에 화이자는 뭐 백신 관련해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뭐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랑은 좀 다르게 놀고 있는 흐름. PNG 쭉 보겠습니다. 비자 카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버라진 커뮤니케이션, 통신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선방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을 덮고 빠지고 반등 한번 나왔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월마트가 이제 오프라인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 늘어나니까 오프라인 그런 매장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매장들을 가지고 이제 배송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이마트가 빠른 배송을 하면서 쿠팡을 상대적으로 견제했듯이, 그걸 떠나서 약간 월마트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보다 더 유리한 포지션이 있거든요. 매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걸 다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뭐 60의 이동평균선 깼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온라인 뭐 양쪽적인 곳으로 우리나라의 이마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참고하시면서, 일단 차트는 깨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소모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또 이제 테슬라를 좀 볼까요? 테슬라 보기 전에 어도비 시스템즈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스닥에 있는 종목이죠.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뭐 애플도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여기 지금 강력한 저항을 받는
음봉이라 별로 뭐 이게 빨리 뭐 회복이 해줄지 여부가 굉장히 뭐 물음표예요. 물음표고 지금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 아마존 고라는 부분도 있고 또 서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속에서 수혜를 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뭐 미국이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면서 조금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아마존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수혜주였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수혜주가 아닌 쪽을 보는 측면에서 약간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보는 관점에서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뭐 아마존을 좀 봐야 될 때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결국 무인 점포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수출을 하거나 뭐 약간 그런 것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베이도 뭐 이런 식으로 그 페이스북은 쭉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익스피디아 그리고 뭐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우리나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테슬라 현재 뭐 테슬라 반등 나왔다가 지금 하락이 좀 나온 상태다. 지금 그리고 여기도 막 정신없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 라인에서의 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요것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뭐 가볍게 뭐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연속으로 음봉 두들겨 맞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오르긴 했어요. 어제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뭐 소폭이긴 하지만 오르긴 했는데 하여튼 삼성전자에 달렸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물론 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오늘 이제 코스피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오히려 아침엔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봤을 때는 차라리 아침에 확실하게 개파락을 해서 출발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 전체로 봤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늘 장 아침에 다 두들겨 맞을 거 다 맞으면서 미 증시에 대한 영향을 다 확실하게 개파락으로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뭐 오후장에 살짝 꼬리를 달던지 하는 흐름이 가장 뭐 베스트한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오늘 옵션 만기라 연속으로 음봉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개파락을 해주고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반대로 시가가 좀 어중간하게 떠버리면은 특히나 시가가 아예 살짝이라도 떠서 시작하면 오히려 하락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위협 및 뭐 하락을 장중에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도 염두에 두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시가가 그냥 이렇게 전일 뭐 종가랑 비슷하게 시작하면 괜찮겠는데 만약 시가 떠서 시작하잖아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게 이게 이렇게 음봉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 구간이 겹치잖아요. 이게 악성 매물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뭐 돌려서 나갈 때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침 당장은 시가 개파락이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오늘 하루 전체로 봤을 땐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오히려 시가가 별로 별 반응 없이 시작한다면 오히려 최악의 특히나 시가가 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우리 시장 오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흐를 가능성을 오히려 높게 봐야 된다. 약간 시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 당장 안 좋게 시작한 게 오늘 장 전체에는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고 오히려 시가가 좋게 시작하면 전체 장 시장에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 보면 코스닥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은 여기 60일 이동평에서 걸어놓고 종가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가 요정도에서 움직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코스닥과 코스피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스피 같은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봤을 때는 코스닥도 같이 개파락을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파락을 해서 출발하면 60일 이동평균에서 다시 막히는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현재 뭐 코스닥 같은 경우 구간에서 계속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잡아주다가 결국에 어느 정도 시점이 왔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일단은 뭐 코스피 중심으로 지금 뭐 옵션 완결이기도 한 오늘이니까 그렇게 뭐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가의 형성에 따라서 좀 더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물론 시가가 뜨면서 긍정적인 뭐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뭐 없진 않죠. 근데 지금 이야기 드린 거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 드린 거고, 적당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드릴 경우 시가가 뭐 살짝 약게 파락 내지 뭐 보합 아니면 아주 하여튼 근소하게 시작을 했다고 치고, 근소하게 쳐고 여기를 지금 5일 이동평균선 20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 다 겹쳐 있는데, 이것을 한 방에 뚫어내버리면서 이렇게 양봉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게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좀 시장 심리가 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기엔 좀 많이 무리감이 있지 않나 싶고,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가 갭상승에서 밀리는 거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늘 시가 갭하락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양봉을 보여주다가 뭐 살짝 꼬리 달리던지 장막판에 그 정도가 베스트하다 하겠다라고, 그래서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